여러분들은 인사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아까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저희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2부하고 요거는 경제적인 측면 해볼게요. 나중에 이 역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 우성님이 그 사랑방 컨설팅 할 때 마무리해 줄 거예요. 근데 다음은 홍익의 버전 자체가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이 버전 자체는 정치적인 것보다 더 냉소적이고 차가운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요게 길도자죠, 그죠? 요게 자리석자거든. 여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돈 때문에 서름 받은 거, 돈 때문에 죽고 싶었던 거, 돈 때문에 아팠던 기억이 여러분 인생의 51%를 차지해요. 돈에는 이윤이 먼저라서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경제의 이면에는 차가운 이윤이 먼저입니다. 근데 차가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성이 이렇게 차갑고 적어볼게요. 더하기 냉소적이다. 이렇게. 이런 사람은 도 닦으면 사람 죽입니다. 반드시 도 위에 군림해요. 이성 자체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이 이성이 여러분 머리에 닿아버려서 그래요. 논리에. 근데 여러분 혼집에 닿으면, 가슴에 닿으면 어찌 될까요? 감성의 코드가 부활하면 부드럽고 그윽해져요. 이렇게. 부드럽고 그윽하다. 이게 따뜻함이거든. 이게 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 사모님, 내 아내를 부를 때 여보, 어깨 좀 주물러 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살거든. 그래서 좀 집에 가서 자식들 보는데 안아봅시다. 우리 아들. 좀 뭔가 많이 소통하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실천해보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죠? 좀만 고생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는 오로지 차가운 이성은 재화의 욕구가 먼저예요. 왜요? 거기에는 피도 눈물도 없거든. 그래서 제가 노천문화운동이 드디어 나옵니다. 노천 사랑방 문화운동. 이렇게. 내가 미국의 메디슨 그 우리 지도자님한테 인사 안 했거든.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천지공사 팀들이. 미안해요. 내가 늘 못 걷어줘서. 예쁘게. 지도자들은 오로지 전체를 위해서 남을 위해 사는 무리들이거든. 그래서 이 노천 사랑방 문화운동은 지구를 개혁하고 전체를 살리는 평화운동이에요. 그런데 그 평화운동은 내한테서부터 넉넉한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모르니까 내하고 같이 한번 해볼래요. 100일 동안 공부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시간 없어서 돈 없어. 여러분 2기 3기생들 선배 보면 그런 말 안 나와요. 여기 갓난애기 둘이 있는데도 100일 공부, 오늘 졸업한 이도 있고 주말에만 달려와서 공부하는 이도 있고 노모를 모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보살님도 있고 절대로 여러분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다니까. 실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대화 중에 서구라고 부를 때 구라파, 서구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을 합친 단어예요.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때 전 세계의 25%가 넘거든. 그 수치는 세계적인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그래서 서구의 경제연합 세력들은 언제나 그들만의 논리와 방식으로 305조 슈퍼무역 뭐 이런 거 보복 가차 없어요. 헌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만의 논리와 방식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경영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세력에 조금이라도 반목하고 대립하면 무섭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경제 보복을 때려버려요. 이건 전쟁보다도 더 무서워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단지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분명한 전쟁 그 이면에 있는 도발 자체예요.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못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자본주의 논리예요. 거기엔 복잡한 셈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G2가 어디예요? 자,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에는 군대가 없어요. 전부 다 대륙하고 해안 방어선 따라 파병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도. 근데 우리는 대륙이거든.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미국이 대륙을 포기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인으로서 그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죠. 천지공사가 시작될 때 이 판을 전체를 알고 움직여야 돼요. 내가 캄차카에서 하노이까지 경제 개벽이 대개벽이 일어날 때 동아시아에서 뿌리째 세상에 엄청난 경제 개벽이 일어날 거거든. 그래서 경제 개벽밖에 없어요. 천지가 쪼개지는 건 경제 개벽. 그게 자본주의 논리로 이루어지면 동아시아는 슬픈 거라고. 근데 동아시아가 슬프지 않은 이유가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우리 그 8.15 해방전에 우리가 한일 합방에 의해서 통치받을 때 일본에 그 최고 그 통치권자가 누구였어요? 총 맞아 안중근한테 죽은. 예, 그 친구가 영국 유학 가서 영국이 세계 반을 식민지화해놓은 걸 꿈을 깹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유학을 마치고 가서 작은 극동의 작은 나라가 섬나라가 영국도 섬나라잖아요. 전 세계사의 경제의 논리를 보면 이면에는 우리가 개벽을 공부하는 후천 개벽 존자들은 다 알아야 돼요. 세계사의 흐름은. 공부를 하려면 진짜로 해야 되거든. 그럴 때 해양 대국이 전 세계에서 천지공사할 때 스페인 함대하고 영국 함대는 이미 선천에 다 써버렸어요. 그 지기를. 근데 해양 대국에 전 세계 경제 대국 7위 안에 들어가는 조금 억지로 무리하면 5위 안에도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해양 대국 써먹지 않는 폐가 하나 딱 있어요. 괴가. 그게 우리 한국이에요. 지금 21세기 말부터 22세기까지 초로 진입할 때 러시아에 있는 이 석유 전쟁을 여기서는 안 건드릴 거예요. 지도자용으로 따로 있는데 요게 100년 넘어가는 자원이 있거든. 이거를 한국 사람이 건드릴 괴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괴. 그래서 통째로 동아시아의 흐름상 완벽한 동아시아의 등극의 괴가 있어요. 이때 한국 자국인들이 이미 한류로 다 써먹어 버렸거든. 문화 컨텐츠는. 남아있는 도 컨텐츠가 있어요. 마지막에 좀 이따 세 번째 버전 정신학적 측면으로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인접해 두고 바로 정중앙에 끼어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걸 상실험판의 원리라 그랬어요. 상실험판. 그리고 강대국들 눈치 보기 바쁘고 비록 미국이 동맹국가라고는 하나 FTA 협상 새로 합니다. 그 힘의 논리예요. 우리 뜻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이 사드부터. 이런 꽃놀이패를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패 자체를 뒤집어서 우리가 세계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패라니까 이게. 근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책사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동북공정의 도는 이미 지나친 결과로 도래했고 일본의 영토 야구는 유치함을 벗어난 결과고 여기 어디 정도가 있고 또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서구 열강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그들의 패는 다 썩었다고. 우리 패가 아직 남아있어요. 지구 땅덩어리 패로는 그런 경제 대국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 상승입니다. 이제 식상해요. 이 홍익 인간들이 출현한다면 거부 반응부터 일어나요. 이놈도 홍익이고 저놈도 홍익. 이념으로 사람들의 영을 유린하는 데 급급했거든요. 종교 이면에서. 도라는 논리로, 도라는 원리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되지 않는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니. 그리고 먹고 살고 의식주가 해결 안 되고 내가 부를 축적해서 남을 돕지 못할 건 전부 다 죽은 도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빈약하고 고통스러운데 남을 어떻게 도와요? 그래서 사랑방 문화운동을 하나같이 펼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상생 뒤에 그들이 언제나 경제 논리 전면에 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그 이면에는 추악하고도 더러운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그들의 논리는 항상 간단해요. 평화 뒤에는 항상 숨어서 언제나 욕망적인 패턴만 있다. 다 좋은데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거기에 배려와 양보는 없어요. 그러니 욕망 자체가 제국주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프레임의 속성에는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홍익의 이념이 실현될 때는 경제의 논리도 위험해요. 내가 말한 이유고. 따라서 거기다 홍익을 붙이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그래서 홍익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그대로 두고 그게 민주주의의 속성이니까 사람을 살리는 홍익의 이념을 대비해 보는 거예요. 실패한 경제주의. 그래서 경제는 경제이되 홍익의 뜻이 함께하는 홍익 경제주의의 실현, 즉 실패한 서구 유럽의 자본주의 논리 앞에 아직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홍익의 텍스트를 혼합해서 한번 섞어보자는. 막스 베베가 일찍 이런 말을 했다. 이 막스 베베는 칼 막스하고 대립되는 독일의 사회학자예요. 경제 논리는 차가운 욕구라고. 그리고 많은 지구 개혁가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왔어요. 시장의 경제주의는 실패한 자본주의 논리라고. 근데 홍익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남은 가족도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나와 남과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가족을 따뜻하게 케어하는 거, 이웃을, 그 다음에 나라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살려주는 상생이 뭐냐고. 거기에 홍익의 논리와 자본주의를 섞어보는 게 홍익 자본주의. 그래서 지구 개혁가들이 그토록 외쳤던 거, 전체적인 세계사의 균형 앞에 정치적인 논리와 경제적인 이념을 버려버리자고. 그럼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버리고 깨끗하게 실패한 자본주의의 두 얼굴 속에 늘 놔두고 말로만 외치는 평화와 공존할 수 있는 반대 개념. 그러니까 더러운 위선과 가식적인 그런 불균형을 버려버리고 화평한 세상, 조화로운 분배, 이 자체를 한번 다가가 보자는, 그것이 첫 단추가 홍익 자본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노천 사랑방 문화운동입니다. 제 오랜 경험으로 얻은 살아있는 가치적 교훈입니다. 아직 실망하기도 이르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번도 홍익의 버전을 정신학적 측면으로 풀어 헤친 적이 없어요. 세계사에서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G2가 중국이 되든 미국이 되든 한국의 쓰임새는 절대적이에요. 그들한테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프레임과 경제적인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정신적인 홍익의 버전을 꺼내서 과감하게 서야 할 시간이 도래한 거라고. 1분 시작.